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병원 내과 허대석입니다. 오늘은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서 중단하고 유보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된 지가 이제 거의 9개월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이제 정부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2만 명 이상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했다고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중단한 환자가 2만 명이 넘는가?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다른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단한 환자는 거의 없고 연명의료를 하지 않고 유보를 하고 임종하신 분들이 2만 명이 넘어섰다는 것을 잘못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단하고 유보하고 무엇이 다른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이 일단 인공호흡기나 혈액투석과 같은 연명의료를 시작하고서 그걸 제거하는 게 중단입니다. 이건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거죠. 실제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했더라면, 인공호흡기를 달고 혈액투석을 했더라면 몇 주, 몇 개월 더 연명할 수 있는 환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나름으로 본인들의 삶의 마지막을 호스피스나 완화의료를 통해서 의미 있게 가져가는, 그러니까 연명의료를 유보하는 거죠. 미리 이 방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적 사건들은 보시면 대부분 중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들입니다. 대표적인 보라매 병원 사건도 마찬가지고, 2009년도에 일어났던 김할머니 사건도 인공호흡기를 중단하고 이제 사망하는 과정에서 이게 안락사다, 존엄사다 하는 사회적 논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인공호흡기를 적용해 놓고는 어떻게 제거할 건가, 중단할 건가를 논쟁을 벌인 거죠. 비슷한 시기에 김수환 추기경은 인공호흡기를 하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사회적으로 이건 참 아름다운 죽음이다, 자연사다 해서 많은 분들이 김수환 추기경의 죽음을 아주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럼 김수환 추기경님의 임종이나 김할머니의 임종이 얼마나 다른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실제로는 동일한 상황입니다. 두 분 모두 인공호흡기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김할머니도 띄우지 말라 해서. 그러면 서류를 미리 다 작성을 하셨는가? 김추기경 님도 본인이 작성하지 않으셨고 김할머니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대리로 결정을 하고 있는가? 실제로 신부님들이 김수환 추기경을 대신해서 대리로 인공호흡기 달지 말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책임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김할머니 사건은 자녀들이 일단 적용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사건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인공호흡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무엇이 달라서 한쪽은 바람직한 죽음으로 국민들의 칭송을 받고 한쪽은 존엄사, 안락사 논쟁에 빠졌는가? 김할머니 사건은 일단 인공호흡기를 적용해 놓고 중단을 할지 안 할지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고,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인공호흡기를 적용했더라면 수개월 더 연장했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건 의미 없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임종을 가시게 됐다고 우리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논쟁이 붙은 거는 중단의 예고, 우리가 존경하는 김수환 추기경의 죽음은 유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인공호흡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동일한데 그 상황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 말로는 중단은 위드드로, 제거하는 거, 일단 해놓은 걸 제거하는 걸 말하고, 유보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위드홀드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연명의료 결정법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것을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또 법적 절차도 동일하게 밟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많은 오해와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들은 인공호흡기를 처음부터 달지 않는 거, 유보하는 거하고 부착했다가 제거하는 거, 중단하는 게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같다고 보는가? 2009년도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조사한 거에 하면 일반 국민 거의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68%가 이건 다른 사항이다. 의사 503명에 대해서도 물어봤더니 71%가 이건 다른 사항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지역의 여러 나라, 타이완, 뭐 일본 등등에 대해서도 공동 연구 조사를 해서 중단하는 거하고 유보가 윤리적으로 같으냐 다르냐 74.5%가 다르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있을 때 연명의료, 인공호흡기를 유보할 수 있겠느냐 70% 유보하겠다. 중단하는 거는 20%입니다. 굉장히 꺼립니다. 의료진들도. 그래서 중단하고 유보를 우리나라 법은 동일하게 보고 있지만은 실제 현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다른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서 인공호흡기와 같은 이제 연명의료죠. 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중단하고 유보의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 어느 상황이든 환자가 자기 결정, 스스로 결정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그게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를 작성하든 연명으로 계획서를 작성하든 중단을 하거나 유보를 하거나 아무 쟁점이 없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환자가 환자 자기 결정, 스스로 이 문제를 문수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중단을 하는 거하고 유보하는 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유보를 하기 위해서 법정 양식으로는 11호 서식이나 12호 서식, 또 DNR,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의료기관에서 간행적으로 써왔던 심폐소생술 하지 않기 양식에 의해서 대략 한 15 내지 17만 명은 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1년에 3 내지 5만 명이 이런 결정을 이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채 중환자실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임종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실제로 보면 본인이 원해서 그와 같은 고통스러운 임종을 맞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어느 누구도 나서서 연명의료 결정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경우죠. 그러니까 가족들도 서로 피해버리고 의료진도 피하는 거죠. 방어진료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환자분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 어떤 그 의사결정이 안 된 공백 상태에서 1년에 3 내지 5만 명이 고통을 받으면서 임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걸 요약하면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서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일단 인공호흡기를 달거나 중환자실에 가서 뭐 혈액투석과 같은 연명의료를 하다가 어떤 상황에서 중단할 건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 이는 이제 중환자실에 가야 될 상황들이 있을 때 갈지 안 갈지를 사전에 미리 이제 환자나 가족들이 의료진과 상의해서 결정해서 그것을 안 하기로 하면 유보를 하기로 결정하면 이제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거죠. 그 기간에 호스피스나 완화 의료의 도움을 받는다면 삶의 마지막을 진짜 의미 있고 고통 없이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